이벤트 참여한다고 누르긴 누른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딴 분들은 눈치껏 하셨는데 제가 안 했잖아요. 그거 이벤트 올리는 것도 몇 년 전인가 그거 계속 했었잖아요. 예, 예. 네, 또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 그룹 들어가면 예, 그룹 왼쪽 메뉴에서 네, 관리자 메뉴가 가리고 있어요, 보통 때. 예, 예. 그래서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찾기 힘드셨을 수 있어요. 제 그룹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 예, 여기 가시면, 왼쪽에가 메뉴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관리자 도구, 예, 근데 그 관리 도구 말고 바로 앞에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찾아보기. 예, 거기에 보면 이벤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정경원 대표님, 저기 듣기만 하시고 카메라를 끄시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방송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게 이게 생방송이 나가는데 그 카메라 꺼진 모습이 나가면 나중에 영상이 좀 보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실 때는 그 카메라만 켜놓으시는 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카메라를 끄고 계실 거면 그러면 그냥 방송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원장님 타임라인에서 그 방송을 매번 하거든요. 예. 마이크 꺼져 있어서 뭐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안 들리긴 하는데 예, 운전하십시오. 네네. 여기 이제 퇴근 나가시는 길인가 보죠. 예, 어제도 아침에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데 줌이나 미트 같은 거 이렇게 화상회의 할 때는 그게 이제 뭐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을 딴 데는 영상들을 안 남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이거 다 남겨놓고 또 그게 유튜브 올라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강 소장님 저기 시작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다섯 분이면 네, 또 하시다 보면 더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좋아하는 글 오늘 44번째네요. 네. 첫 문장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이요. 자기 마음속에 마술을 부려 즐겁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쓰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표현한 글인데요. 오늘은 이제 글하고 맞는 사진을 한번 사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조류 프로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태국의 같이 패친이시죠. 조재천 작가인데
이게 두루미일 거예요. 아마 제두루미인가요? 네, 이게 아마 이게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펼치고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찍은 거, 이게 참 통상적인 그런 순간은 아닌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어라, 뭐 마음을 열 때 제대로 펼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펼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제대로 펼치는 것 자체도 이게 습관이 되고 의식적으로 의식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야만이 실제로 이렇게 마술을 부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지혜로운 삶의 어떤 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두 번째 문장도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근력. 유력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는 야구는 10%가 신체적인 능력이고 나머지 90%는 정신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력에 달려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신체 훈련도 중요하지만 마음 훈련을 통해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만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야, 이게 근력이라는 게 이게 육체적인 바디 빌딩하는 친구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만 봤는데, 이게 마음의 근육도 키우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근력이 약하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결국 이제 마음에 감기가 걸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도 실제로는 면역성이 떨어지고 뭔가 멘탈이 좀 약해지면은 감기가 쉽게 오듯이 마음의 감기도 걸리는 경우를 여러 번 퇴직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의 감기가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내야만이 어떤 멘탈도 관리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을 보고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것 같고요. 여기에 맞는 사진은 하여튼 우리가 평등오리인지 어떤 오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7, 8마리의 새끼들을 데리고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인데, 밑에는 상당히 뭐 이렇게 물칼기질을 어미나 이 새끼나 다 열심히 하고 있겠죠. 신체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오리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근력을 키워서 나오는 그런 인위적인 것보다도 어떤 선천적인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키 메이킹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리스키 메이킹이 저의 경우도 이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전적인 어떤 성향이었던가, 뭔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들은, 또 안 해본 것들은 쉽게 이렇게 도전한다든가 이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글을 이제 봤는데, 리스크는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결코 큰 변환점은 생기지 않는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선택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다. 도박은 노력을
하지 않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리스크 메이킹은 노력을 근본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리스크 메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부심도 노력을 하는 그런 그 생활에 약간 기본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메이킹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메이킹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이군요. 메이킹이 아니고 테이킹. 위험을 감수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동지를 보면은 참 지혜로운 그 모성애라고 하고 또 어떤 그 이제 육추라 그러나요? 새끼를 키워내는 그런 방법인데, 저렇게 연약한 새들이 저런 둥지를 참 그 위험천만한 천적을 피해서 둥지를 틀어서 암수가 교대로 뭐 하여튼 순놈이 물고 오면은 암놈은 이렇게 집을 지키고 뭐 그런 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새를 유추해내는 모습에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어떤 새들의 세계에서 저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잘 살아야 한다. 디오게네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누군가 그에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디오게네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결승점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달리기를 멈춰야 할까요? 라고 하는 반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그 심정이나 어떤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중북 50%서 중북 캠퍼스에 이제 갈 때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캠퍼스를 가다 보면 동상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눈에 들어와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본 거였는데, 이게 제목은 블루버드의 파랑새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도심 한가운데 그야말로 빌딩과 사람의 물결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리에 저런 파랑새를 세웠다라고 하는 작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실제로 파랑새가 있다고 하죠. 보진 않았습니다만 파랑새가 있고, 파랑새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새의 그 의미가 있는데, 이 글과 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소개를 한번 올려봤고요. 갈 때마다 저는 이 파랑새를 그때그때 찍습니다. 거리에서 흐린 날, 밝은 날, 비 오는 날, 낙엽이 뒹구는 날, 이 파랑새의 모습들은 뭐 천차만별로 바뀌더라고요. 알문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을에 이를 그르치겠거니 생각하라. 경험이 쌓아가면 정교해지고 체계가 생길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자. 책은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한 번의 몸소 경험만 못하다. 알문 경험으로부터 오며 지식은 경험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게 제가 이제 뭐 만배나 즐기자라고 할 때 만나자라고 하는 개념이 엉덩이를 의자에서 뛰어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이 경험의 가장 시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책 속에도 중요한 어떤 지혜가 있듯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체험하지 못할 부분,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경험을 중시하고 어떤 그 필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알문 경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 마음에 다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그 조재천 작가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두rum이에요. 두rum인데, 이 새들은 어떻게 잘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한 발을 올리고, 교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 발을 쓰고서는 이렇게 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실제로는 어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자면서도 뭐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좀 절약을 하면서 실제로 한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잠을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저도 신기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햇빛이 석양 일출인지 석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자는 건 이게 일출인가요? 새벽녘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 사진이 어떤 새들도 보면 생활 속에서 저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 5가지 문장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낀 소감들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병성 대표님 여기 지금 3쿼터에 들어와 계신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 속에 아까 사진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이제 어원이 이제 각자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아름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내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은 나다운 거, 자신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아름답다. 이제 네. 어디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름답다의 어원을 좀 전에 또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어원이 아름이 이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런 의미가 있으니 자신답게 사는 게 이제 그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가 자신답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고 마음 권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일이 이제 생기면 뭐 마음이 조금 부족하면 어떤 말도 그냥 내뱉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훈련을 알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조금 권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뭔가 해야 될 때는 그 일을 한 발 더 내가 디뎌야 될 때가 있고 나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잘 알고 이제 그거를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책도 이제 조금 주변에 책도 쌓여 있고 맨 마지막에 알문 경험으로부터 온다라는 어떤 메시지에서는
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포항에서 이제 그 강원석 씨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제 또 그 행사가 있어서 시에서 하는 건데 그 포항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참석을 같이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 더불어 함께하는 일이 이제 살아간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혼자 있으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하지만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어울리고 그것도 경험으로부터 또 배울 수 있는 일이 있고 오늘 지금도 우리 이렇게 이제 함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제 짧은 생각을 또 해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메시지가 나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이 우리 공현수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저는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돼 있어서 참 이게 항상 부족한데요. 리스크를 안 할 수는 없고, 최소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그 리스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다음번에는 그 리스크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리스크를 어떤 최소로 줄이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느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대표님. 저는 그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그 부분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마음을 통해서 뭐 세상을 이렇게 다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실제 현상 자체도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깨닫는 게 그게 이제 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그냥 현실인데 우리는 이제 그게 실제는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술을 볼 때마다 안 보이면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막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실제는 뒤에서 그게 다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그 어린아이나 뭐 우리가 다 커서도 항상 어두워서 안 보이거나 끊겨 있는 줄 알고 불안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인지가 가능하면 그 상태 자체가 천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마음 근력은 별로 저는 없어서 감당이 잘 안 할 얘기가 별로 없고 리스크 테이킹 같은 경우는 오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해낸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당을 제대로 해내는 거에 참 중요한 거는 오픈하는 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양한 자산으로 리스크를 감당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기술 자산, 어떤 건 돈으로 해결하고, 어떤 거는 인맥으로 해결하고, 어떤 건 내 브랜드로 감당하고, 어떤 건 내 건강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어떤 건 지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감당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준비가 돼 있거나 인식하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런 자산을 평소에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산이 정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멘탈에 대한 부분인데, 자산 자체가 없는 부분은 예측과 감당에 대한 각오 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또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자산이 있을 때는 있는 걸로 하는데 없을 때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래 요 정도는 저기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감당을 그냥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 각오 가지고 감당이 가능한.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부분 들으면서는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모든 날 잘 살아내야 한다. 그때는 뭐 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내자. 그런 마음으로 넘어갔고요. 예, 그리고 닮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하는 부분에서 떠올랐던 거는 유튜브 옛날에는 남한테 듣는 것과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를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메타버스 이런 걸로 그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모습으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도 그 정말 많은 경험을 그 커버해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걸 짧게 잘라서 피하는 부분은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이야기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면 우리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현실에서의 경험은 끝까지 가야지. 예. 근데 이런 뭐랄까 디지털을 통한 거라든가 간접 경험은 쭉 하다가 내가 그냥 그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저기 하다 싶으면 다음 영상으로 확 넘어가고 보고 있던 거를 닫아버리고 다른 걸 이렇게 열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경험치가 굉장히 얕아지고 회피하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 감당하는 능력은 그거는 쉽게 자라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이런 거 조금 들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삶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게 참 다행이기도 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리스크 테이킹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화면에 안 보이시는 분 중에 누가 또 들어와 계시죠? 진재관 선생님 들어가세요. 우리 진정은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했는데 나타나셨는데. 저도 오늘 리스크 테이킹 그런 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뭐 장수 시대라 그래가지고 장수 시대에서 장수 리스크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녀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금융 리스크라든지 어떤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패해보라. 도전해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 곧 경험거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알면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도 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참 책을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최민정 선생님처럼 알면은 바로 실천하는 그게 곧 경험이 아닌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새기는 이런 알미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모든 순간에 잘 살아야 한다. 참,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삶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렇게 각자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참석하신 분은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예, 다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럼 공유를 준비하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우연찮게 그저 특강을 듣게 됐는데 여행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 그 사설을 했던 정독도서관에서 사설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산티아고하고 이제 포르투갈 쪽에 그 순례자길을 80일 동안 걷고 오셨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물집 생기고 참 어렵고 말도 안 통하고 힘든데 여성으로서 혼자 그 길을 걸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답변이 맞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진짜 뭐 해파란 길이라든지 뭐 좋은 길들이 많고 아름다운 길들이 많은데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갔던 것은 우리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낯섦이 없다는 거예요. 낯섦.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섦이라는 거 있죠. 낯설다라고 하잖아요. 국내 여행을 하게 되면 자기 경험으로 봐서는 언어도 통하고 뭔가 일상에 이렇게 그 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인드 자체가 좀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그 모르는 지역에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환경에 딱 처해 있을 때 나를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공감이 갔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남미를 지금 이제 알바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여행 비용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남미를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남미는 6개월 코스로 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6개월이면 18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가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 낯섦이라는, 아까 그저 우리가 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미잖아요. 나를 찾다라고 하는 게 미인데, 유럽 인문학 그 강의하시는 분의 그 가장 8시간의 끝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여행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 저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가 되고, 미는 또 한문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울 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자가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행이라는 게 진정으로 나를 찾는 거구나. 또 이게 산티아고로 갔다 오신 분이 결국은 낯섦입니다라고 하는 쪽에 낯섦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그 강의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낯섦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나를 찾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또 같이 좋은 글과 같이 유영진 대표님 손 드셨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요, 시간 때문에, 예.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만 놨습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제 경우는 뭔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면,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일은 있는데 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더 싫지만 해야 하는 목표를 몇 개를 더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아까 하기 싫었던 게, 그냥 감당이 되고 그냥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는 리스크 테이킹의 근본적인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안 해도 죽는데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뒤에서 기다린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함께 가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딴 사람한테는 진짜 테이킹하기 힘든 그런 리스크인데
나는 그걸 즐겁게 감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함께 가는 거는 가장 확실한 리스크 테이킹이나 그래서 가족과 친구, 사회나 국가 또는 무역의 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런 데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좋은 의미 함께 더불어를 또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하여튼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하루 또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응원을 드리면서 아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